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장과 콩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특히나 심장내과 의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콩팥이 괜찮느냐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고혈압이나 이상지지혈증, 심장병, 혈심증이나 심부전 같은 환자들이 이제 주로 오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질환이 있다 보니까 콩팥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특히 예전보다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투석이라는 상황을 하는 분들이 이제 주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좀 이런 주제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외부에 있는 여러 자료를 읽다 보면 CKM 증후군이라고 지금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카디오베스큘라, 심장, 키드니, 메타볼릭, 요즘 이제 비만 관련돼서 세 가지가 연결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혈관, 콩팥, 심장을 나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건강을 위협하고 서로 악화시킨다 해서 새로 나온 개념이고요. 왜 그러냐? 비만 얘기 드리면 됩니다. 주로 아랫배가 볼록 나온 그런 중심량 비만 얘기 드리는데 당뇨병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병들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고 혈압에 대한 이상, 또 만성염증 요즘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연관이 되면서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콩팥이 나빠지면 아시겠지만 이제 염분 배출이 안 되고 목태물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 중요 장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혈압이 오르게 되고 이런 혈압이 오르게 되면 또 심장에 좀 부담이 주겠죠. 그러다 보면 건강한 심장 자체도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콩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돼서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그다음에 심부전 같이 치명적인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험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3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라고 하니까 한국 경우도 사실 못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젊은 연령 중심으로 이제 비만 환자가 굉장히 늘었고요. 우리가 이제 병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아무런 위험도 없고 아직 건강 상태고 병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 관리를 잘 하시면 되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잠도 잘 자고 심신의 편화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만 상태가 되거나 체중이 늘게 되는 상태가 되면 환자 자신은 내가 병이 있나라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병 자체가 진행하면서 염증이나 이런 구조적 이상이 발생하게 되다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심장이 커지거나 혈관에 따라서 석회가 침착이 되거나 어느 순간 증상이 느끼게 되죠. 숨이 차요, 가슴이 아파요, 몸이 부어요 이런 식이 오게 되고 숨찬 증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비로소 진단을 받고 어려운 치료들을 받고 심하면 투석까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CKM과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은 예방적 조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한국만 해도 이제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다음에 비만율 증가를 인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관성이 이러다 보는 거를 인지 못하고 이제 초반에 타이밍을 놓친 다음에 병이 진행돼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치료에 대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지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혈압이 높으면 혈압 조절하고 따로 당이 높으면 당 조절은 따로 비만 관련된 비만 의사는 따로 했지만 이제는 세 가지를 뭉쳐서 보자.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조기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 중에 이런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비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어떤 위험도를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많이 질문 오신 거를 좀 가지고 좀 풀어나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들이 이제 병원 오시고 나이가 드시면 심장내과만 가고 내분비내과만 가고 신장내과 가는 게 아니라 2개 또는 3개과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요즘 심장, 콩팥, 대사가 세트로 묶여서 망가진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심장은 이제 피를 순환시켜주는 기본 펌프로 작용하게 되고 콩팥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과를 담당합니다. 즉 콩팥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거름망이 있는 혈관 덩어리고, 심장과 콩팥의 중요한 점 하나는 큰 혈관, 작은 혈관이 같은 한 기관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의 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콩팥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이제 몸에 이제 수분이나 염분량이 늘게 되고, 결국 심장은 그런 혈액량이 늘어온 거를 계속 펌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근육이 섬유가 되는 부분,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콩팥에 여과율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 내 이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결국 기능을 떨어지면서 콩팥까지 다시 나빠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장기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동시에 망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심혈관 신장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고, 결국 병을 나빠지는 것을 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많이 드신 게, 요즘에 특히 많이 받는데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콩팥 기능이 저절로 떨어지냐. 안타깝지만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즉 콩팥은 이제 우리 몸의 노화 영향에 직격탄으로 맞는 장기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30대 후반부터 콩팥의 노폐물 여과 기능, 의학용어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1%씩 감소합니다. 80대 정도 나이가 되시면 여과율이 젊을 때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전에 120세 시대라고 이제 일부 매체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생활을 고려한다면 120살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콩팥 기능이 제로가 되거든요. 젊은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고도 노인에서는 콩팥에 이런 부담이 되는 요인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콩팥도 나이를 먹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콩팥이 나빠지면 우려스러운 게 많아지냐, 투석이라는 끔찍한 사항도 많이들 경험을 하시지만 심장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심장 마비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 만상 콩팥병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어떤 원인으로 돌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하는 걸로 돌아가실 줄 알겠지만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입니다. 콩팥의 몸속의 노폐물, 수분에 대해서 여과를 적절히 하지 못하면 몸에 붓고 물이 차고 심장 팽창하고 비대지면 이렇게 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이 심장을 통해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면서 기능을 떨어뜨린대요. 특히 칼륨이라는 전해들이 있습니다. 칼륨은 주로는 세포 안에 주로 있고 세포 밖 혈액에는 많지 않은데, 콩팥을 통해서 칼륨 배설이 안 되게 되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심장이 뛰려면 전기 신호가 진행이 되면서 심장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 심장의 맥박스를 떨어뜨리면서 심장이 멎게 되는 상황이 돼서 여름철에 콩팥 환자들, 투석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어서 오시는 경우에 보면 이런 고칼륨 혈증 같은 게 많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심장 자체가 전기 현상으로 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심장 마비가 오면서 심장이 멎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응급실 통해서 오고 계셨기 때문에 콩팥병은 심장병으로 이어지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이제 제가 약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저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뇨와 혈압약 오래 먹으면 콩팥이 녹아서 오히려 더 나빠진다.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다. 지금이라도 끊어야 쓰느냐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인데요.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약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콩팥은 거대한 혈관 덩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혈관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염증이 높은 상태가 오래되는 상황입니다. 즉 당뇨,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콩팥은 더 빨리 망가지고, 초반부터 콩팥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부터 중간 크기, 큰 혈관까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망가지는 상황을 우리가 억제하려면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고, 그래서 혈당을 적절한 범위 조절하고 혈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콩팥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지만 최대한 천천히 나빠져서 오래오래 잘 쓰게끔 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콩팥을 갖고 있는 기능은 이미 한정이 돼 있고 창고에 이제 쌀이 이만큼 쌓였으면 한 번에 쌀을 먹어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면서 아껴서 오래 써야지 오래 쓸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콩팥 관련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약은 특히 더더구나 그렇고요. 혈압약도 이런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증명된 그런 약들이 이제는 최일선에서 처방되는 약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좀 잘 복용하시는 걸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구체 여과리라는 제가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EGFR이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당 콩팥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 여과시킬 수 있는 대한 비율인데요. 요새는 환자분들이 몇 점이야 안전한 거야 라고 사구체 여과리 얼마라고 물어보는 분이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콩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야구체 여과리 90 이상인 정상인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사구체 여과리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하게 되고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우리가 신장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구체 여과리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미 콩팥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여과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기 신부전, 말기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투석을 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거나 아니면 콩팥 이식을 준비하는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을 평가할 때 여과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부민이나 단백뇨를 많이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흡연이 기본적으로 거름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제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막이 손상이 되게 되면 혈액 내에 있는 알부민이나 단백질은 원래 빠져나갈 정도로 큰 분자인데 그것이 빠져나가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결국 알부민이 증가하게 되면 콩팥에 있는 여러 중요 거름망이 찢어지거나 망가졌다. 그래서 여과율이 나빠지고 단백뇨, 알부민이 증가하게 되면 신장의 정도가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가끔씩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요. 단백뇨인가요? 집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냐? 많이들 질문하시죠. 가장 좋은 거는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이제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들 충격을 받으시는데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병은 일단 아닙니다. 우리가 서서 소변을 보면서 이제 악차가 크면 소변에 들어있는 물 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전날 과격하게 운동을 좀 하는 경우나 비뇨기과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번 정도 연속적인 검사에서 관찰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품을 쉽게 생각하려면 거품이 나오는 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물 빠졌다가 차오를 때 비누 거품처럼 끈끈하게 남아있는 것이 혹시 보인다면 이거는 정말 단백뇨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는 단백뇨 상태가 되면 콩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단계를 의심하는 강력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신장내과를 방문하셔서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질문 중에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몸이 부어서 오시면 콩팥이 때문인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병원의 외부에서 몸이 부어서 오시게 되면 두 군데를 들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과를 보통 가는데 콩팥이 나빠서 그런지 알고 신장내과를 한 부류가 가시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심장 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환 모두 다 몸이 붓는 상이 맞기 때문에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검사 전에 나오는 특징이 좀 차이를 보면 이제 부기를 나타나는 부위랑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콩팥이 안 좋으면 우리 몸에 이제 염분이 축적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주로 얼굴이 붓죠. 눈 주위가 퉁퉁 붓고 입술이 두릅튼 것 같다. 경향이 있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 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중력 방향 그러니까 다리 쪽이나 이런 발목 조이가 이제 누르면 손가락에 들어갈 줄로 붓는 부종이 반격이 되고 걸을 때 숨차는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침에 얼굴이 부으면 콩팥, 저녁에 다리가 부으면 심장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이런 콩팥이랑 심장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병이 공존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보통은 두 개의 과가 서로 협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외에 약이나 다른 요인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1차적으로 내과에서 어떤 쪽 원인인지를 찾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이 많아서
콩팥도 점점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고혈압, 당뇨 때문에 몸도 힘든데 나빠지는 거 뭐 그냥 피할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냐, 좀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중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식사법 먹어서 해결하고 싶은 분이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답변 하나는 짠 음식 줄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싱겁게 먹기는 역시나 중요하고요. 소금 특징이 우리 몸에 먹게 되면 물을 끌어당겨서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심장, 콩팥이 일을 더 많이 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약한 콩팥과 심장에 일을 더 시키게 된다면 더 빨리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근손실에 대한 이슈가 이제 사회적으로 하면서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 경우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내가 근육도 좀 덜 줄고 오래오래 좋아진다 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단백질 제제를 섭취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아주 혼란에 빠뜨린 알부민, 그리고 무슨 특정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건강식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팔렸었는데요. 우리가 근력을 피운다고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들을 콩팥이나 환자분 상태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 단백질은 결국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질산과 관련된 여러 요독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 그걸 콩팥이 걸러줘야 됩니다. 결국은 더 많은 시키는 거에 되니까 힘들어있는 콩팥에 일을 더 시키고 회초리질을 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적정량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신장 기능에 단백뇨가 나오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양을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원칙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복용하면 혈압에는 좋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미 콩팥이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과일 채소에 이제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섭취도 조절을 좀 하셔야 돼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내 신장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건지 상의를 좀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신장내과 가시면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양, 식사 교육도 해주시니까 같이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약을 쓰시는 분은 이런 신장을 보호해주는 약을 아마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 주시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새는 대사증후군 콩팥, 비만 상태랑 신등이 떨어졌을 때 콩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좋은 억제제나 GLP-1, 위고비, 마운자르 이런 거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두 가지 약이 좋다고 이제 엄청 유튜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콩팥이 안 좋고 좀 뚱뚱하니까 처방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라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특히나 이분은 조금 더 젊은 분에서 좀 많이 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약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콩팥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사, 즉 중심성 비만이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은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것들인 SGLT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 유사체가 나오게 되는고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줄여서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신부전 도전시키고 일부에서는 수명도 늘리면서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줌으로 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기간을 길게 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까지 포함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그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즉 혈압 상태, 당뇨가 있는지, 콩팥 기능, 예를 들면 사구체혈 이런 것들을 봐서 치료할 적응증이 된다면 보험, 급여를 통해서 진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부 이제 우리가 오남용을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비급여나 성지 가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수의 부작용에 대한 감수 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없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상의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이미 나빠졌습니다라고 이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회춘, 다시 젊은 시절의 콩팥처럼 바꿀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한번 파괴된, 기능이 떨어지고 조직이 변화가 된 콩팥 조직은 원래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즉, 한번 나빠진 상태면 이전 상태 돌리는 아직 치료 방법은 없고요. 고혈압을 보통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하지만 콩팥도 침묵의 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장 기능의 여과율 기준으로 약 70% 정도가 망가져서 약 30% 정도만 남아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상태로 떨어진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즉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알기 시작하게 되면 남은 콩팥 기능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더 빨리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약과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신장 기능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국가 검진에는 신장 기능과 사구체 여과를 반드시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는 기회도 좋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내 신장 수치가 어떤지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단지 콩팥뿐 아니라 심장의 어떤 진행을 하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심장과 콩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120세는 좀 저도 아직 자신감은 없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콩팥, 이런 비만 같은 대사를 고려해서 이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고 특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는 만성질환 환자에서도 이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주는 약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약제 사용을 권고를 받으셨으면 무조건 꺼리지 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